네, 오늘 양시장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이후 상황 또 특징 업종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시장 좀 짚어주셔야죠, 이 본부장님께서. 뭐 지금 지수 흐름이나 환율 흐름 봐서는 무슨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같은 경우도 네.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짝 이제 현물 쪽에선 매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좀 더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업종별로 우리가 좀 강세 섹터를 본다면 지금 이제 엔터 쪽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원전 쪽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뭐 원전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그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어떤 걸 사실 어제 이제 SK바이오팜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뭔가 제약바이오 섹터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주일 내로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크게 영향을 네.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뭐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네.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경계는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뭐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안 좋은 기업이 좋아지고 좋은 기업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그 엑스코프리라는 신약이 있는데 네.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도 이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발표가 잘 나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FOMC 이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래 60%에서 70% 정도의 금리 인하 확률이 9월 달에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왔거든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함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이유가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쪽에서 결과물이 잘못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로 흘러갔었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보다는 플랫폼을 수출을 하거나 뭐 제형 변경 같은 플랫폼을 수출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뭐 CDMO 같이 위탁 생산을 해주는 이런 구조, 다른 구조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로열티 수령이라든지 뭐 기술력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면 매출단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도 있고요. CDMO 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실제 이제 매출과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었지만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또 있다 보니까 뭐 녹십자죠. 종근당, 녹십자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저에 깔고 본다면 실적이 잘 나오고 금리 인하라는 그런 제반 사항이 개선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블루엠텍하고 비만 치료제하고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추적하면 되나요? 네,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네. 유통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사, 네, 네. 그렇습니다. 약을 만드는 데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상장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약계의 쿠팡이다. 뭐 아하. 이런 이야기가 예, 있었었는데 예.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 우리가 비만 치료제 쪽에서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장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가 70% 정도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운자로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고비보다 좀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해요. 근데 이 위고비도 블루엠텍이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블루엠텍이 유통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둘 다 블루엠텍이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엮으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리고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같은 기업들은 이제 이 제형 변경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가 앞서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CDMO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형 변경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부터 많이 해왔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거에 뭐 주사를 매일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주사에 대한 분해 속도를 늦추면서 주사를 맞는 횟수 자체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복용 자체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기술 수출에 따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저는 뭐 저기 차로 출근하는 날 뭐 대중교통 출근하는 날 반반인데 그 마을버스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 뭐 아는 그건 아니지만 젊은 여성 청년분이었는데 네. 아침마다 펼쳐보던 그 종목이 있어가지고 HLB 네. 참 얼굴이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젊은 어떨 여성 청년이요? 직장인 아,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네네.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몇 번 마주치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얼굴이 막 새까맣고 어떨 때는 좀 얼굴이 화색이 돌고 했는데 요즘 그 종목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네요. 네, 예전에도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네.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HLB를 다뤘던 적이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레포트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레포트가 나오지 네, 않는다. 아무리 찾아봐도 레포트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물론 주가라는 것이 레포트에 무조건 수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저는 레포트를 꼭 보는데 이 HL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고려해 보면 레포트가 안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시가총액이 6조짜리 기업인데 허허, 예. 레포트가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게 뭘까 이런 고민은 가끔씩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방으로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좀 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 HLB가 이제 중국계 기업과 무언가 임상을 진행을 했고 임상이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 승인만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허가가 계속해서 지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나왔던 내용이 중국 쪽 기업의 문제였다. 네. 거기서 이제 보완을 하면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좀 더디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데 확실히 이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2차 전지가 어제도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어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또 중국의 그 중국 ESS 배터리 쪽에서 미국의 중국 쪽 그 배터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일단 크게 보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네.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과잉 생산을 계속해서 제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방송 나올 때에도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사실 이게 분석과 주가의 흐름 자체는 시차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몇몇 가지 팩트 기준으로 수치를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가 증가가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2026년, 2027년도 이후에는 전기차 판매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의 캐파 확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독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법인차 비중이 전체 자동차 비중 중에서 60% 정도가 차지를 한다라고 해요. 그 예, 유럽 쪽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감세를 해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네. 거죠.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부분들, 전체 차량에서 60% 정도가 전기차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유럽 시장에선 전기차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일단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업이 대부분이 이제 중국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올해 상반기를 보면 전체 캐파에서 30% 넘게가 중국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 준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늘지 못했는데 미국이 규제를 해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계 기업들에 대한 이런 공장 승인을 네. 최근에 거의 한 군데도 안 해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규제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도 공장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소장님 자이글을 저한테 예. 물어볼 게 아니라 저기 아, 자이글? 네, 자이글 저한테 어떤 기업이냐고 아까 물어봐서 제가 당황했어요. 자이글. 이게 나트륨 이온 테마 쪽으로 분류되는 기업인데 소장님이 이거 후라이팬 지글지글 후라이팬 아니냐고 저한테 이렇게 여쭤. 자글자글. 자글자글. 이 자이글이 좀 된 것 같은데 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신사업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서 당시부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변동성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나트륨 이온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신사업 명목으로 공시를 냈었던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쪽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기업들이 실제로 2차 전지 사업을 했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뭐 시장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매력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ESS 쪽에 들어가는 LFP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ESS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전부 다 엮여 있는 상황인데, 전 일단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재규 본부장님도 나오시면은 막 궁금한 게 막 떠오르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면서 여쭙게 되는데, 아마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요거 이수페타시스 네. 이게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완전 작년 고점도 열어버리고, 네. 아니 최근 시세가 아주 무서운데 이게 지금 동의는 뭐였으며 지금 향후 전망은 어떻게 갖고 가세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그죠?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여쭤보신 줄 알았는데 이수페타시스. 네, 오늘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좋아서 근데 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PCB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삼성 전기 잠깐 이야기하면서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라는 말씀 네, 드렸는데 네, 네. PCB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기기 자체가 고단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쌓여 있는 높게 쌓일 수 있는 MLB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이수페타시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4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6년도, 2027년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무언가 추가적인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네. 이수페타시스가 진행하고 있는 요 MLB 쪽에 대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덕전자도 이제 신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반영이 그동안 주가 흐름에는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보다는 대덕전자가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한국전력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인데 와 한국전력 차트를 보니까 와 이게 한국전력 차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죠? 예. 한국전력 그동안 참 이 주식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전력은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많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수소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그 전기 비용 요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실적을 잘 나오게 만들려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로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라든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나 재무적인 상황을 본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홀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저께 우리 조선 쪽에는 신영정권의 엄경화 연구원이 참 오래 봐왔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전문가로 이렇게 인정받고 아니 최주가 현대 마린 엔지니어였어요. HD. 네. 근데 이거 진짜 겁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 10배도 아니고 20배 가까이 20배를 넘어버렸는데 이미 한 3, 4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실적이 받침해 주는 겁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지금 엔진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조선사들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엔진 쪽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이 조선사들에 비해서 좀 덜한데 가장 큰 메리트는 중국에서도 엔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주를 줘야 된다는 발주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화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엔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간에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경쟁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엔진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사들보다는 엔진주들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태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뭐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LNG 프로젝트가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HD 현대 미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NG 벙커링선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이 한화 엔진이라든지 현대 마린 엔진 쪽에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간 부품을 만든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케이프라는 기업도 있고요. KSP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진 쪽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